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이더리움 클래식 종목인데요. 어제자 비트코인이 4% 이상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현재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GBTC 환매 둔화에 따라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그에 따라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하방 압력 받아줬던 부분에서 32,000원을 지지받고 다시 회복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의 상승 재료로는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ETF에 대한 SEC의 내부적으로 충돌하는 부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다수의 전문가의 의견들을 모아 ETF가 승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앞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같이 주도주로 움직여줄 장기 포트폴리오와 단기 포트폴리오를 같이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포트폴리오는 수익이 나면 다른 종목으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나와준 속보를 보시면요. 25일, 26일 연달아서 블랙록과 그레이 스케일에서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모두 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스 비즈니스 기자는 마치 비트코인 현물 ETF의 데자뷰 같다라고 덧붙였는데요. 25일 오전에 나와준 속보를 보시면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단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만 국한된 것이며 그 이상으로는 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더리움 역시 다른 알트코인과 같이 증권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맥락으로 JP 모건이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 JP 모건은 이더리움은 22년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합의 메커니즘을 전환하면서 SEC가 증권이라고 간주하는 여러 알트코인과 비슷해졌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또한 이 작업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진행되는데요. JP 모건 말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EC가 주장하는 이 알트코인들의 증권에 속한다라는 부분과 동일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역시 증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등 지분증명 블록체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SEC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소송이 바로 SEC가 최근 코인베이스를 제소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있죠. 그에 따른 지난 18일 날짜로 SEC와 코인베이스는 구도 변론을 진행했었습니다. 해당 구도 변론을 통해서 판사는 소장에 명시된 토큰 발행사가 증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토큰들은 컴퓨터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SEC는 브리핑에서 하위 테스트의 법적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울러 일부 코인베이스 측 아미쿠스 브리프는 SEC보다 더 훌륭하게 이 디파이나 스테이킹을 설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판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기존의 SEC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이 우려스럽다. 이 경우 비니베이비 인형 수집품도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SEC가 문제 삼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는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는 가장 전통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933년의 증권법은 90년 동안은 잘 작동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구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에서도 현재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SEC가 무분별한 소송 때리기식 규제가 아닌 명확한 규제가 확립되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낡고 오래된 증권법이 아닌 이젠 새로운 화폐가 생긴 만큼 그에 걸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 결과를 앞두고 여러 전망이 엇갈렸는데요.
최근 낙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그레이스케일 소송 승리 등 낙관적인 전망에 기반하면 5월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된다. 만약 SEC가 승인을 거부한다면 피할 수 없는 항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고 전했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이더리움 현물 ETF의 5월 내 승인 가능성을 70%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회의적인 주장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요.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대부분 암호화폐를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고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역시 SEC가 5월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 중 회의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모두 SEC가 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서 코인베이스 소송에서도 이 판사가 오히려 이 SEC의 입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이 코인베이스가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이 또한 모두 해결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아직 코인베이스가 요청한 기각 관련 최종 판결은 2주에서 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합니다. 즉 2월이나 늦어도 3월 사이에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이더리움 ETF 승인이 최종 기한이 이 5월이라는 걸 미뤄볼 때 그 전에 코인베이스 소송에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셈인 거죠. 더군다나 앞서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전문가의 의견 중 하나는 비트코인 선물 ETF가 현물 ETF와 다르지 않듯이 이미 이더리움 선물 ETF도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비트코인 선물 ETF 소송으로 인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법원에서 이미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승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 받아줬던 부분에서 이런 저점 매수 기회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 3만원 라인을 지지를 형성해 줬었는데요. 이 3만원 라인은 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지난 시간 강력했던 저항 라인으로 지금 새로운 지지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3만원을 터치하고 다시 끌어올려 줬었다라는 거죠. 이때의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즉시 매매 대응 자료 받아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지지선을 확인하고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매수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승 흐름에서 계단식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지지를 만들어주고 돌파를 시켜줄지 또다시 미끄러져 내려와 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선을 확인하고 여기를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그때 저점 매수 기회 즉시 보내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 돌파 시점에 매수가를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승 흐름에서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비중 축소까지 모두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에 대해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바로 이 블랙록을 꼽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블랙록이 이더리움 ETF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습니다. 블랙록은 어딘가요? 바로 일경 단위로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의 운용사가 이더리움 ETF에 올인을 하고 있다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승인될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는 이 블랙록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블랙록을 보시면요. ETF 승인 전적이 577전, 576승입니다.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ETF 승인을 이뤄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비트코인 현물 ETF
ETF가 승인이 됐던 이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되어 있는 만큼 현물 ETF 또한 같이 출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많이 만들어내줬던 만큼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폭발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주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 비트코인의 ETF 기대감으로 상승 랠리를 보여줬었던 비트코인 캐시를 보시면요. 220%라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비트코인 캐시는 이 EDXM의 상장이라는 상장 이슈와 더불어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 덴쿤 하드포크라는 호재로 더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수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JP 모건이 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지금 다른 알트코인처럼 증권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요. 이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같이 작업 증명 방식으로 지금 현재 채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간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 바로 이 EDXM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되면서 그 수혜를 받았던 만큼 여기에 상장될 확률이 높은 코인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미국 내에서도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입니다. SEC가 유일하게 인정을 하는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다?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되고 있다.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은 작업 증명 방식으로 채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은 이 EDXM에도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으로 상승 모멘텀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줬지만 지금 현재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가 아니라 분봉 차트를 통해서 실시간 지지 라인 확인하고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지 돌파시켜 주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움직임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즉시 대응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즉시 발빠르게 대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번 강세장에서 수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